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 나정주 박사 모시고 최근 고용 동향에 대해서 한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근 고용 동향 분석, 오늘 제목이에요. 예. 짚어주시죠. 예. 제가 뭐 한동안 이 고용에 대해서 네.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이제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한참 얘기할 때는 네네. 이제 얘기할 게 많았는데 네. 이 코로나 오면서 네. 그때는 뭐 다 코로나 핑계를 대버리니까 그렇죠. 뭐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고용이 좀 변했는지 특히나 가장 최근에 발표된 네. 그 2021년 4월달 네. 지난달이죠. 네, 4월달 게 이제 가장 최근 걸로 통계청에서 발표했는데 네네. 그 발표되면서 이제 마치 코로나 이전으로 이제 고용이 회복될 것처럼 이제 막 이게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5월 10일 특별연설에서 이미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뻥이죠. 근데 이제 전체 수치로는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네. 그 좀 세부 내용을 좀 우리가 좀 네.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좀 가져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언론에 지금 어떻게 났냐면은 네. 요게 발표되면서 5월 12일 날 네네. 뉴시스에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경기 회복의 고용도 훈풍. 음흠. 4월 취업자 6년 8개월 만에 최대 상승. 이게 이제 뉴시스가 잘못하면 이래서 그 돌맞겠다. 저 경기 회복되었고 고용 훈풍이라 그러면 이게 20대들한테 돌맞을 얘기 아니에요? 근데 뭐 뉴시스만 쓴 게 아니라 네. 이 통계청에서도 뭐 나온 뉴시스는 뭐 아시겠으면 뉴스원과 뉴시스, 연합뉴스는 이런 통신입니다. 예. 통신사니까 뭐 전달했을 거로 예상됩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은 지난달 취업자 수가 네네. 65만 2천 명 늘며 음. 두 달 연속 증가하며 네네. 2014년 8월 이후 네. 6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국내 생산과 소비 확대, 수출 호조 등 경기가 회복되면서 고용 시장이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이제 이렇게 원인을 이야, 진단했습니다. 이건 물론 뉴시스도 뉴시스 기자 그냥 한 게 아니라 뉴시스는 그거 갖다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그 보도자료 내잖아요. 예. 보도자료 보고 그냥 쭉 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가짜 뉴스를 갖다 퍼뜨린 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입니다. 예. 그리고 뉴시스는 그걸 받아서 통신이니까 전달한 거고 또 이거 갖고 또 신나게 또 각종 도화 언론들은 또 딜이 그 비판도 없이 네. 검증도 없이 이러면 일본말 우라카이 친다 그러죠. 계속 반복해서 확대 재생산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서 네네.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쭉 트렌드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득주 성장 전, 후 코로나 시대로 나눠서 예. 좀 봤습니다. 이게 이제 전년 같은 월 대비해서 취업자 수 변화를 매달 발표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전년 동월이니까 올 4월이면 지난해 4월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예. 지난해 그러니까 올 4월하고 지난해 3월을 비교하는 아니 이번 3월을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매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 취업자 수 전체 변화량입니다. 네네. 변화량을 보시면 지금 보시기에 일단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게 하나 있을 겁니다. 코로나 소득주도 성장 전후 대비해서 별 큰 차이가 없네. 없어 보이는 처럼 예.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소득주 성장 때문에 고용이 참사됐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난 알지. 왜? 짐자이가 예. 그거 있잖아 001짜리. 뭐 그것도 있지만 네. 그래도 일단은 최저임금을 확 올린 이후에 네네. 직후에는 고용이 확 떨어졌다고 그때 많이 난리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별로 보시기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바로 이 통계, 음. 이 그래프 그리는 거의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 이게 네. 코로나가 워낙 이 전염병이 크다 보니까 예. 고용이 워낙 악화되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가다 보니까 예. 이 통계 이 Y축 좌측에 있는 스케일링이 예. 이게 워낙 밑으로 커져 버렸어요. 네, 그렇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 오른쪽 거 딱 빼고 소득주도 전후를 비교하면 차이가 팍 나요. 근데 이 코로나 시대가 워낙 이거 완전히 전염병이 심하다 보니까 네네. 밑으로 내려간 게 98,000까지 내려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사실은 취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 수는 항상 증가를 해왔거든요. 예. 마이너스로 간 적이 거의 없는데 네네. 이게
거의 없죠. 뭐 없죠. 네네. 없다고 봐야죠. 근데 이 전염병이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가서 이 98,000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네네. 이게 앞에 스케일링이 네. 이게 이쪽에 워낙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제가 써왔습니다. 여기 소득주도 성장 직전에 네네. 2017년 9월 달에는 31만 4천 명이 이제 늘었는데 네네. 그런데 최저임금을 확 올린 다음에 네네. 2018년 2월 달에 네. 그게 1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10만 4천. 그러니까 20만 명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한 30만 명대가 유지됐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게 10만 명대로 떨어지고 네. 2018년 8월 달, 뭐 9월 달 이럴 때는 뭐 5천 명, 3천 명 단위로 떨어집니다. 그렇게 떨어지네. 예, 예. 그래서 이게 그래프를 압축해서 나타나다 보니까 별 차이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예. 그때 심각했습니다. 네네. 이게 30만 명씩 늘다가 그러니까. 5천 명, 3천 명 늘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난리야.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게 네. 고용 참사가 발생하니까 오른쪽 보십시오. 오른쪽은 2019년도부터는 이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네요. 이게 바로 60대 이상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 고용 참사를 봉합한 겁니다. 그게 제가 공공일자리라는 거 아니에요? 예. 어디 저 그렇습니다. 강의실 불 끄고 풀 뽑고 하는 거. 예, 그 재미를 봤죠. 네. 그 재미를 보다가 네. 자 보십시오. 여기에 또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네. 이렇게 단기 일자리는 네. 이렇게 어떤 외생적 충격, 이런 전염병이란 큰 충격이 오면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 이 코로나 때문에 2020년도 초에 네, 네. 이거 하락하는 거 보십시오. 그렇네요. 저기 2020년도 1월 달에 네. 코로나 직전에 56만 8천 명까지 늘다가 네네. 갑자기 마이너스로 여기서 엄청 내려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충격, 예, 예. 이 코로나 충격이 외생적 충격에 네네. 이렇게 단기 일자리라면 엄청 약하다, 허약하다. 네, 네. 그래서 질 좋은 일자리를 음. 정부가 민간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놔야 음. 이런 코로나 충격 왔을 때 사실 정규직들은 거의 안 잘렸거든요. 아이씨, 뭐 일자리를 갖다 뭐 정부가 만듭니까? 기업이 만들지. 그렇죠. 정부는 그 잠깐 정부가 일자리 만들라고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같은 비극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기업들이 흥이 나서 일자리를 갖다가 고용을 빵빵 해대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근데 어느 흔한 일을 어느 미친 우리 대한민국의 오너들이 그래 열심히 아니 잘못하면 갖다 맨날 뭐 준조선 내라 기부금 내라고 그러지 거기다 저 민주노총하고 노총애들 들들 볶지. 이번에도 뭐 현대 같은 경우도 저 미국에 투자를 하니 그것도 안 된다고 또 그렇죠. 노조가 막고 있다면서요. 네. 미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것도 잘 분석이 얘기를 안 하던데 네. 하여튼 이렇게 단기 일자리를 많이 하면은 이 외성적 충격에 취약하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 제가 하나 더 빼먹었는데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4년도 네네. 4월 달에 네. 지난달이죠. 65만 2천까지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오른 거 아닙니까? 예. 30만 명 정도가 오르는 일반적인 수준이었는데 네. 65만 명까지 올랐으니까 그 올랐어요. 엄청나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죠. 네네. 이제 회복됐다. 네네. 이제 하는 건데 그럼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그 내용을 보기 위해서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취업자는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네. 근로자 나눠집니다. 네네.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음. 그다음에 무급 가족 종사자 이렇게 나눠지고 네네네. 임금 근로자는 우리가 이제 임금 받는 사람들, 네네. 상용, 임시, 일용직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네네. 그래서 먼저 이 비임금 근로자의 변화량을 보겠습니다. 네네. 빨간 게 자영업자고 네네. 파란 게 무급 가족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게 부인이구만 부인. 뭐 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시려니까 예. 부부가 했을 때 예. 이제 사업자 등록은 남편 이름으로 하니까 예. 남편은 자영업자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마누라는 이제 무급 가족 종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14년 4월 네. 발표된 거는 여기를 보면은 아직 마이너스 3만 8천입니다. 아직 아직도 마이너스입니다. 네. 이 자영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는 네. 둘 다 아까 3만 8천인 마이너스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자영업자는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을 못한 겁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 전체를 보시면은 자영업자는 이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의해서 타격을 많이 받아갖고 빨간색을 보십시오. 타격 받아갖고 확 꺼지는 거 보십시오 이게 가다가. 그러니까 소득주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주도 성장 전에는 네네. 어제도 많이 증가하고 좀 하락세는 있었지만 그래도 네네. 플러스였는데 네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네.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마이너스네 계속. 예. 그래갖고 쭉 내려갔다가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다시 코로나를 맞아갖고 또 마이너스로 왕창. 내려갔다가 지금 조금 마이너스가 이제 줄은 상태예요. 그렇네. 그러나 아직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자영업자는 이 비임금 근로자는 네. 뭐 코로나 이전으로 특히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전으로 회복됐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네, 그리고요. 그럼 이제 그러면 어디 보자. 그러면 그렇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됐다는 건 그건 임금 근로자는 회복이 됐나 봅시다. 네, 보겠습니다. 네. 자, 뭐 회복은 뭐 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내용을 보면은 네. 자, 임금 근로자의 경우는 아까 말씀대로 상용 근로자가 이거는 계약을 1년 이상 한 겁니다. 네네. 또 여기에 또 키포인트 요거 잘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네. 계약을 1년 이상이고 임시 근로자는 1년 미만이고 네. 일용 근로자는 1일 단위 예. 그런 근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파란색이 상용 근로자, 네네. 빨간색이 임시 근로자, 네. 연녹색이 일용 근로자인데 네네. 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보면은 이 상용 근로자가 2019년도에는 증가하는 걸로 나타나지 그러네. 않습니까? 소득주도 성장 전보다. 네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야, 소득주도 성장 정책 때문에 일자리 참사가 발생했다 그랬는데 네네. 아니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해갖고 오히려 상용 근로자, 질 좋은 근로자는 좋아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함정이 있는 게 제가 예. 상용 근로자는 1년 이상의 계약을. 예, 1년이라고 그랬죠. 예. 네, 우리가 이제 정규직은 2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2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년 정규직은 아니고 1년 이상만 계약을 딱 해갖고 그런 거. 그러니까 상용과 예. 뭐라고요? 그 임시. 아니 아니야. 2년은 왜냐하면 정규직. 예. 정규직과 상용 근로자하고 정규직하고 말장난해갖고 사람 속이는구나. 아, 그렇죠. 그래서 60대 이상 근로자들을 1년 이상 계약하면서 네네. 주에는 뭐 뭐 하루에는 몇 시간씩 안 하고 뭐 네네. 풀 뜯고 이런 거 하면 1년 이상 하면은 이게 상용 근로자가 되는 되지 거야.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보면 봐라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쳐죽일 놈은 문재인이에요. 그 밑에 쏘기는 관료들이에요. 그러니까 쳐죽일 놈이 소지마 쳐죽일 놈이 그 보면 저 환관 조거예요. 아니면 그 밑에 있는 그 환관 조거 눈이 무서워서 그 저 황제 앞에서 사슴을 가리면 이게 말입니다라고 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쳐죽일 놈이 영혼 없는 관료예요. 아니면 쳐죽일 놈이 문재인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답 간단하지. 두 놈 다 아직 모르게. 그렇죠. 그 문 대통령이 네. 다른 거 얘기해 다른 거 자기 불리한 거는 안 받아들이고 네. 유리한 거는 이제 다 요거 좋다 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요. 그래서 요게 바로 아까 그 60 고용 참사가 발생하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그걸 60대 이상 단기 기자로 확 덮었는데 그 네. 단기가 계약은 하루에 몇 시간 주 몇 시간씩 일 안 하지만 계약을 1년으로 1년 단위로 해버렸기 때문에 예. 정규직은 아니지만 상용이다라는 예. 표현을 써갖고 국민들 눈을 썩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우리 흔한 얘기 이런 표현을 야바위라고 합니다. 예. 야바예요, 야바. 예. 야바위 정권. 자, 그런데 네. 보시면 그래서 이제 최근에 네. 2014년 4월 달에 최근에 이제 고용 아까 65만 증가한 거에서 2004년이 2021년 아까 2014년이래. 2021년 자고 4월 달에 2021년 4월 최근에 네. 그 빨간색에 보시면은 이게 38만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임시 근로자가 38만 증가했고 네네. 상용 근로자가 이제 31만 증가했고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는 이렇게 3만 8천 아직 뭐 회복이 더디고 네네. 그래서 아까 65만에 네. 상당수 이제 그 기여를 한 게 임시 근로자다 아주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네. 그 전 2021년 1월 달에는 56만이었는데 네. 마이너스 56만이었는데 네. 플러스 38만 됐으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래요. 예, 이게 뭐 세금에 의한 걸로 예상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그뭐저 세금 뜯어 가서 뿌리는 거 아니야 지금? 예. 자, 그리고 자, 요거를 또 그러면은 네. 좀 더 또 확인하기 위해서 네. 교육 수준별로 한번 봤습니다. 네네. 교육 수준별로 보면 또 이제 또 탁 드러납니다. 아까 이제 상용 근로자가 네네. 제가 1년 이상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1년 이상 2년 미만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네. 여기 보면 대졸 이상, 고졸, 중졸 이하인데 물론 대졸 이상도 포함되겠지만 네네. 이 고졸이나 중졸 이하가 이제 대부분이겠죠. 많이 반사이 많을 예, 겁니다. 예, 예. 이거 보십시오. 소득주도 성장책 한 이후에 확 꺼지지 않습니까? 네네. 고졸이 많이 꺼지고 네. 그다음에 중졸도 꺼졌지 않습니까? 네, 꺼졌죠. 그러니까 이게 역시
교육 수준별로 보니까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가 부작용 효과가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19년부터는 올랐는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세금으로 인해서 이거를 좀 덮었고. 네네. 그 다음에 이 대조리상을 보면 뭐 대조리상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소득 전 대비 후.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타격을 많이 입어갖고 영향을 미쳤고.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니까 다 꺼졌습니다. 네네. 특히나 많이 꺼진 게 이제 고졸, 빨간색이네. 중졸입니다. 그러니까 취약계층들이 네. 이 코로나 때 타격을 더 많이 받은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규직은 그다지 그렇게 뭐 타격이 있지만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민주노총의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는 정규직들은요 코로나가 하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죽어나는 건 저번 주 자영업자들 예. 이런 사람 죽어나는 것이지 지금 뭐 공무원들 또 민주노총에 들어가 있는 이른바 우리 사회 기득권층들 노동귀족들 그 사람들 호시탱탱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앞에서 말씀드린 네. 것처럼 네. 이 외생적 충격에 이제 탄탄하려면 국가가 질 좋은 일자리를 민간에서 많이 만들어서 그런 걸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타격이 덜 하거든요. 네. 그러나 취약한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이렇게 코로나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회복한 걸 보면은 여기도 보면 회복이 고졸이 2021년 4월 달에 21만 약 22만 증가합니다. 근데 1월 달에는 50만이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이게 가파르게 증가한 겁니다. 고졸이 그러니까 상당히 아까 65만의 기여를 많이 한 거고. 네네. 물론 이제 대졸도 이제 44만으로 네. 증가를 했지만. 네. 그러나 이제 중졸 이하는 아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7천이니까 아직 회복이 네. 안 됐어요. 예. 자, 그러니까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직업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직업별 뭐 관리직, 전문직, 뭐 서비스직 뭐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직업별로 보니까 여기는 딱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단순 노무 종사자가 네네. 빨간 건데, 네네. 지난 거. 예. 보십시오.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피니까 단순 노무자의 최저임금 만사에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확 빨간 게 쭉 꺼지지 않습니까? 예. 꺼졌다가 이제 세금으로 인해서 다시 이거를 19년도부터 고용참사를 덮으니까 또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올라갔다가 코로나를 맞으니까 꺼졌다가 네. 다시 뭐 세금에도 올라갔다가 예. 또 다시 내려갔다가 네. 가장 최근에 40 거의 76,000. 7만 6천이니까 이게 거의 65만에 65만에 기여를 뭐 대다수 한 거죠. 그게 단순 노무 종사자가 기여한 바가 크네요. 세금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자, 그러면 그럼 또 세금으로 일단 또 증가가 또 다음 장에 나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걸 산업별로 보니까 네네. 밑에 보시면은 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여기가 세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가 22만 5천이나 5천 명. 늘었어요. 물론 또 공공행정 국방도 네. 8만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주중되는 아직도 회복이 안 된 데는 네. 지금 이게 2020년 4월달 기준입니다. 네네. 4월 소매업이 도소매업이 예. 18만 3천 꺼졌고. 꺼졌어요. 아직 회복이 안 된 겁니다. 예,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 자영업자가 많지 않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쉽게 정리하면 세금을 투입해서 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에서 네. 이 4월달 고용 증가를 견인했고 그러나 아직 자영업자한테는 아직 코로나 이전 회복을 못했다. 그렇네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쭉 장하게 얘기했는데 네. 또 이 머릿속에 또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약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결론 요약. 예. 자영업자는 네. 소득주도 성장 정책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을 못했다. 해 못했고. 예. 그다음에 임시 근로자의 네. 가파른 회복. 네. 그다음에 고졸 근로자의 가파른 회복. 네. 단순 노무자의 가파른 회복이 네. 최근에 4월 달에 65만의 큰 고용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네. 그다음에 이 또 세금을 투입한 보건사회복지법에서도 이런 가파른 회복이 그 플러스에 네네.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자영업자가 많은 도소매업은 아직 큰 폭 하락한 수준이다. 그래요. 최근에 고용 동향 분석 좀 어렵다 어렵게.
하여튼 결론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 뻥이었다죠. 응? 한마디 뻥. 돈 들여갖고 이제. 그 말장난해 갖고 뭐 아까 보면 정규직하고 상용직하고 뻔한 말장난 갖고 국민들을 속이는 야바이. 그 야바이를 갖다 버리는 문재인 청와대. 그리고 거기에 부역하고 있는 이른바 공무원들. 정말 역사의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